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발 공포가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잠식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랗게 질린 채 마무리를 했지만 다행인 점은 그래도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에 2,9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시도했고요. 다만 하락폭이 오후장 들어갈수록 다시금 커지면서 0.92%가량 하락한 2,90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수적인 은행 업종 그리고 코로나19 수혜주인 의약품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무너졌네요. 1.35%가량 내린 992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 그중에서도 진단키트 그리고 게임주들은 힘을 내주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 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하루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7,600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증시를 압박한 반면 기관은 7,1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4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3,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졌는데 증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단기적인 악재일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장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위에서요. 연금술사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오늘 지수 자체의 낙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해서 약 2천여 개에 달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개별 종목의 하락세가 워낙 컸던 그런 장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체감적인 그런 하락에 대한 어떤 공포는 그 지난주 금요일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어쨌든 장 초반에 2,900선 이하로 내려갔다가 빠르게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투자 정보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이후에 그 무료 방송에서도 어떤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건 아니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건 상관없이 꾸준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업종 그리고 그런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TV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TV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수의 하락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는 거는 뭐 체감 지수도 낙폭을 보이는 거고요. 수급의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종목 선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 이야기,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1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홈페이지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 독사진이 딱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어떠한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오미크론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서울 와이어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2,900선을 후퇴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2거래일 만에 1,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특히나 개인은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토해냈고요. 코스닥에서는 3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는데요. 이 오미크론의 공포가 과연 단기적인 악재일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일지 시장의 의견도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의 급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매일경제의 기사를 참고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진단키트인데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급등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높은 백신 접종률과 피크아웃 논란 등의 이유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관련주의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인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400원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진단키트 대장주라 불리는 시젠 역시나 오늘 시세를 분출했죠. 장중에 16% 급등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그래도 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75,0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중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 갭 띄우면서 출발한 뒤에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가까지 풀리지 않고 유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6,200억 원가량 상승한 26,95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다시 날아오르고 있는 진단키트주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울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분할 재상장한 SK그룹에 대한 매일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신 대장주였던 SK텔레콤은 지난 1일 인적 분할해서 통신회사인 SK텔레콤과 투자회사인 SK스퀘어로 나뉘어졌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00원짜리 주식 5주로 나누는 액면 분할도 단행이 됐는데요. 한 달여 만에 분할 재상장한 두 회사는 합산 시가총액이 1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분할 후에 양사 모두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은 통신 사업의 안전성과 배당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6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8%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후에 주가의 잠재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일봉만 본다면 7%가량 크게 밀린 채 마감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SK텔레콤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흔들리는 시장의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 3가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별별 이슈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쇼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지수 모두 다 무너져 내렸는데 특히나 전문가님께서 인사할 때 말씀을 해주셨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전 주말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국내 증시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향후에 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어떤 치명률이라던가 아니면 전파력 또는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무력화 이런 것들의 이제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쌓이기까지는 최소한 약 한 2주 정도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도 물론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다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그 환율이랑 이제 코스피 업종 차트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추세선을 그어보면 오늘 이제 장중에 약 한 1,900원, 한 1,200원, 1,200원 선 근처까지 이제 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환율이 이 1,200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이 어떤 상승 추세의 좀 상단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을 그어보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그 장대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 그 하락 추세에 다시 또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나왔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쓰리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보시면 2,900대 초반에서 이렇게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그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오후 1시에 장이 좀 일찍 마감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하락폭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약했다라고 이제 그 진단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또는 반대로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주식을 빨리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과잉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있고요. 일단 그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라는 그 미국의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2주 안에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새로운 그 오미크론이라는 그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보다 더 치명적이고 전파력이 더 높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6주 안에는 백신을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하고 늦어도 100일 안에는 다시 한번 어떤 초기에 그 제조했던 그런 양의 백신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우상향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또 람다 바이러스 그리고 뮤라는 또 이런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끼리도 뭔가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 건데 어떤 우세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의 우세종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올해에 이제 보셨을 때 미국장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그 가을쯤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이제 V자로 급격하게 이렇게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을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난 종목들도 매도를 하고 또 반대로 그만큼 손실이 난 종목들도 역시 같이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참아왔던 어떤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때마침 새로운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와 같이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이제 기회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이제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폭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때야말로 어떤 앞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어떤 기술주들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그리고 이제 과거에 페이스북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메타 그리고 또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불리는 뭐 로블록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밤 이제 12시에 그 파월 의장이 미국의 그 은행, 그 미국 상원의 어떤 은행의 그 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또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청문회의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케어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쪽에 관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그 이제 청문회에 나가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테이퍼링은 이제 이번 달부터 실시하는 걸로 이제 다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이제 테이퍼링이 조기에 끝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그 새로운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그 상반기 이후,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예상치가 더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는 12월 3일 날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약 한 56만 개 정도 신규로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떤 이런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미국의 그 이제 그 연방준비위원회죠.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약간 매파적으로 즉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테이퍼링 같은 그런 긴축 정책을 다시 한번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시장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이후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만약에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예전에 고점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 증시가 우상향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어떤 그 화상회의라던가 아니면 뭐 음압병동 관련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알서포트 아니면 이제 GH 신소재, 뭐 원방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요즘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쏠릴 수가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한동안 시장에서 이슈가 됐을 때도 이런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하향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들 차트랑 수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수앱지수도 오늘 이제 급등 마감을 했고요. 개인들이 역시 매수를 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반대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역시 개인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D바이오센서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잠시 뒤에 종목 AS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했고요. 오늘 기관이 조금 매수를 했지만 역시 개인들이 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뭐 진 매트릭스도 역시 개인 매수 들어왔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얘는 또 반대로 이제 기관들이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요. 뭐 이트론도 상승 마감했는데 얘는 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 뭐 수젠텍도 역시 이제 음봉 마감했는데 개인 매수 들어왔고, 시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봉 마감을 했고 개인 매수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NFT, 뭐 게임, 컨텐츠 이런 쪽으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확연하게 쏠렸던 그런 상황이랑은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점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별 종목별로 오늘 수급도 다 전부 다 뭐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매수했고 어떤 종목은 기관이 매수했고 또 대부분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우하향을 하다가 오늘 정말 간만에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제 예전에 이제 좀 가지고 계시다가 뭐 오늘이라던가 아니면 뭐 내일이라던가 이번 주까지도 어느 정도의 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개인마다 어떤 그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다르겠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 나셨을 때 가급적이면 수익 실현하실 것을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어떤 코로나건 아니면 위드 코로나건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만한 그런 업종 그리고 그런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TV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적인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그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달 동안의 거래 정지를 끝나고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SK텔레콤이 좀 상승의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짙은 좀 통신주의 수급이 몰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SK텔레콤을 포함해서 어떤 기존의 통신주, 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 그리고 어떤 공기업 이런 기업들의 이제 특징이 다 연말이 되면은 배당의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네. 제가 차트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오늘 8%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K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LG텔레콤. 예, 죄송합니다. LG텔레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어떤 뭐 대신증권. 예, 대신증권 아니면 교보증권. 아니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뭐 메리츠증권, 그리고 네. 아이마켓 코리아 네. 이런 종목들이 다 시가 대비해서 최근 3년 동안 5% 이상씩 이제 배당을 해주는 이제 그런 네.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또 가뜩이나 장이 좀 어렵고 또 찬바람이 불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배당주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SK텔레콤이랑 그 다음에 이제 SK 스퀘어 이렇게 이제 두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이제 종목이 두 개로 이제 나뉜 건데 사실 원래 이제 그 SK 스퀘어가 투자회사고 SK텔레콤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통신업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회사인데 원래는 이 SK 스퀘어가 향후에 SK텔레콤에 대한 어떤 주가의 그 흐름을 이제 잡고 있는 그런 회사다. 라고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하락 마감을 했지만 향후에 일단 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급등을 했죠. 약 한 30% 정도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 이 외에도 이제 그 원스토어라고 하는 그 앱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이제 스토어를 또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이고 네. 이거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에 또 오늘 900억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앞으로도 뭐 SK 쉴더스 그리고 2023년에는 11번가 그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죠 이런 쪽에도 이제 상장을 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배당주뿐만 아니라 이 SK 스퀘어라는 이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나중에 좀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 관련주를 담아봐라라는 격언도 있죠. 오늘 배당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종목들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바이오입니다.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죠.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까지 해결하는 코로나19 치료용 경구용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7일 임상 일상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변이까지 해결하는 바이러스제인지를 뒷받침하는 연구 성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 갭 띄우면서 출발했고요. 그 후에 21,600원까지 밀렸지만 밑골이 되면 쭉 올라갔고요. 장대 양봉 그리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26,9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수혜주 하나 더 체크해 보죠. 진단키트 관련주인 소마잔입니다. 소마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한 종목입니다. 자사의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미국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오미크론이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을 했고요. 장중에 상한가 살짝 풀린 듯했지만 다시금 상한가 안착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400원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네요. 세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위메이드 넥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급등의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위메이드 넥스 같은 경우에는 NFT 게임인 미르4를 개발한 게임 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오늘 3%대 상승 출발한 뒤에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그렸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2,450원가량 오르면서 54,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흑폭풍에 급락을 보인 종목인데요.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었죠. 이번 자금 확보로 인해서 신성장 사업 투자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주가에 대한 희석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2만 원 선 아래에 마감을 했는데 한 달 만에 2만 원 선을 내줬고요. 19,9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별별 이슈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 달 만에 분할 재상장한 종목이죠. 통신 대장주였던 SK텔레콤은 통신회사인 SK텔레콤 그리고 투자회사인 SK스퀘어로 분할이 됐는데요. 한 달간의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서 오늘 첫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개장 직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까지 밀리다가 11시 구간에는 12%까지 급등을 했고요. 장 막판까지 그 힘을 유지하면서 8%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57,9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인데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강하게 개인 매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강하게 개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이제 간만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한 건데 일단 뭐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돌리는 그 정도의 강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7일 날 이제 어떤 그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지금 한껏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다만 이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상 임상 1상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치료제가 어떤 신약이라는 게 개발이 되려면 보통 임상 3상까지는 가야 되고 또 3상 이후에 실제로 시판을 하면서 또 동시에 4상까지 이제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약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회사가 너무나도 이제 자신감이 있게 이번에 이제 12월 7일 날 어떤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섣부르게 추격 매수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12월 7일에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어떤 그런 그 연구 성과에 대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기대감이 일시에 이제 해소가 되면서 또 주가가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달 7일 그 발표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특별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13%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종목도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꽤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애증의 종목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두산그룹 자체가 너무나 예전부터 어떤 재무적인 건전성 뭐 이런 쪽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속도 타시고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원자력 건설 특히 이제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프랑스 이런 데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좀 다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 이때쯤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이렇게 꺾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치고. 근데 한 1조 5천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중에 7천억을 이제 채무 상환, 즉 빚을 갚는데 쓴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좋지 않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이제 어떤 향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단은 뭐 좋든 싫든 어느 정도 유상 증자까지는 좀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결국에는 근데 회사 자체가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향후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제 검증을 받은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좀 존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상증자 참여하시고 조금 더 버티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특별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탑3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 먼저 만도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공약주로 말씀해 드린 다음에 1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ST 바이오센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시세를 뿜었었죠. 이 종목 역시나 장중에 62,700원을 터치하면서 2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요. TSI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60%가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하죠. 새로운 TSI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오늘 별 5개 종목 리뷰를 통해서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첫 번째 황금별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1월 4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76,200원 터치하면서 6%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증시가 조금 휘청거리면서 삼성전자 역시나 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일단 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추천을 해드렸던 그날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 삼성전자를 추천한 이유가 뭐 이 종목을 뭐 신규로 매수를 하셔라 내지는 뭐 이 종목이 뭐 한두 달 만에 뭐 몇십 프로의 어떤 폭발적인 수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어느 정도의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우상향을 하려면 당연히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종을 제외를 하고 나서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집계상으로 좀 잡혔었는데 장 마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 이렇게 3일째 소폭입니다만 좀 매도를 했고 대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처럼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매수를 하는 날 물론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동시에 매수를 하는 날은 사실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웬만해서는 무조건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쌀 때 이런 우량 종목 많이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뭐 신규 매수를 하시건 아니면 기존에 이제 물리셨던 분들이라면 좀 추가 매수를 하시건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한 번 정도 좀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향후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은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전자 지금 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황금별 종목도 중간 점검 한번 해보죠. 이번에도 IT 업종인데 R&D 테크놀로지입니다. 10월 21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17,550원을 터치하면서 7%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 그 3일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이제 하나금융투자인가 어떤 이제 증권사에서 이 5G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고 그날 이제 R&D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뭐 서진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KMW 이런 이제 그 5G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동반해서 이제 급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하락은 하긴 했지만 지수처럼 이렇게 이제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내일도 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매수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6,500원 선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럴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 이상인 22,000원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매수를 안 했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16,500원으로 반등하셨을 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다음 황금별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 오늘 시세를 내뿜은 종목입니다. 62,700원 터치하면서 2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 이슈를 안고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다만 못하신 분들께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MSCI 그 지수에 SD 바이오센서랑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FNF 홀딩스 이런 이제 한 6개의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이제 그 장중 이슈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오늘 비록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이렇게 이틀 동안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는 위드 코로나로 가건 아니면 가지 않건 어쨌든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어떤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역시 이제 그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린 그 가격대에 대비해서 최고가를 찍었다가 이렇게 음봉 마감을 했지만, 혹시라도 오늘 중에 장중에 혹시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TSI인데요. 이 종목은 9월 16일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8,400원 터치하면서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자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차트 분석 한번 자세히 해보고요. 저희 제2의 TSI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네. 일단 뭐 이 종목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네. 이제 첫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 이 종목에 관해서 어떤 공시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한 늦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뒤에는 다시 한번 한 100% 이상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어떻게 이런 종목을 처음에 이제 찾아서 첫 방송에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친 이후에도 그 무료 방송에서 코로나건 위드 코로나건 상관없이 내년에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예상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TV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한 저평가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관련 종목 그 한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드릴 예정인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나는 QR코드가 아직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 노란색 바 보이시죠? 그 노란색 바를 꾹 눌러주시면 잠시 후 방송 끝나고 11시 1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황금별 중간 점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략주를 잡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네. 종목은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가 점점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업종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일단 종목명은 이제 한네트라는 이제 이런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형 마트 내지는 뭐 지하철역 같은 데서 이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어떤 현금을 찾으려고 했을 때 아마 많이 보셨던 이제 그런 그 시드기를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도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점점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그 무인화 내지는 뭐 일자리 감소 그리고 또 반면에 최저임금은 내년에 또 한 5% 정도가 이제 급등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장이 약간 안 좋아질 때마다 약간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이랑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로지시스 이 종목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T 이런 이제 세 가지 종목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그 CBDC라고 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어떤 디지털 화폐 이게 이제 그 소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이제 가상 화폐랑은 좀 다른 건데요. 어쨌든 한국의 어떤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어떤 디지털 화폐가 좀 그런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또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향후에 어떤 코로나가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거다. 확진자 수가 약간 급증을 하면서 어떤 뭐 무인화 내지는 어떤 뭐 일자리 감소. 그러니까 좀 약간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급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목표가는 약간 8,000원 정도 좀 짧게 보겠고요. 손절가 역시 한 5,000원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너무 급격한 어떤 반등이라던가 또는 또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벨 공략주 한네트입니다. 박스권 내에서 조금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황금벨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슈팅스탁이 2시간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바로 한 주 뒤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전문가님과도 이제 이별을 또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시청자님들하고는 이별 안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T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어떤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네. 이제 제가 예상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거다라는 이제 판단하에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제 그런 종목인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코로나가 점점 가속화가 되건 아니면 다시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건 이 시장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시면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 쭉 내리시면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노란색 바 꾹 눌러주세요.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장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게 물들길 기원하면서 내일도 저녁 10시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